그 벼락 현상처럼 세포막에 쌓여 있는 정전기가 적절하게 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세포막을 뚫고 세포핵을 직격하는 벼락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이 상시적으로 어싱 상태에 있으면 체표 정전기는 순식간에 빠지지만 체내에 쌓여 있던 정전기는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빠져나가지 못해서 세포막을 직격해서 세포의 DNA 변형을 일으켜서 이상세포 만드는 것을 어싱이 잡아주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치유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싱과 맨발 걷기를 주축으로 해서 건강 지도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싱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기전에 첫 번째가 이제 전자가 몸으로 들어와서 건강해지는 법이 있고, 두 번째가 체내 정전기가 배출이 되면서 건강해지는 법이 있는데, 이 이론은 호리 야수노리라고 하는 일본의 저명한 의사분께서 찾아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 하면 보통 이 체표면에 정전기가 생겨서 쇠붙이를 잡으면 방전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인체 생리 과정 중에서 체내 정전기가 많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흐를 때 적혈구와 혈액들, 이것들이 혈관 내벽을 이렇게 스치면서 혈액순환이 되죠. 그러면은 마찰전기라는 게 생겨요. 그 마찰전기라는 것이 몸에 쌓이죠. 적절하게 배출이 되지 않으면. 그럼 주로 몸에 쌓이는데 어디에 쌓이느냐? 지방질에 많이 쌓여요. 근데 우리가 세포를 보면은 세포막이 있고, 이 세포막은 거의 글리세린하고 지방질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체내에서 쌓여서 적절히 배출되지 못한 정전기가 이 세포막에 지방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방질에 쌓인 정전기가 배출이 안 되면 마치 이제 구름 위에 그 거대한 비구름과 번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임계치가 넘으면 허공을 찢고 땅으로 내려치는 그 벼락 현상처럼 세포막에 쌓여 있는 정전기가 적절하게 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세포막을 뚫고 세포핵을 직격하는 벼락 현상이 일어나요. 이 주장은 일본의 그 호리 야수노리 의학 박사께서 발견해내고 실제 환자 치료에 응용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체내 정전기가 배출된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정전기라는 건 도체를 이렇게 만나면 방전이 돼서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상시적으로 어싱 상태에 있으면 체표 정전기는 순식간에 빠지지만 체내에 쌓여있던 정전기는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싱을 하게 되면은 이런 체내 정전기가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빠져나가지 못해서 세포막을 직격해서 세포의 DNA 변형을 일으켜서 이상세포 만드는 것을 어싱이 잡아주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내 정전기라는 거는 이게 전기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어요.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발전소예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인체의 발전소다, 세포의 발전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ATP라는 물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미토콘드리아는 영양소를 가지고 그 영양소들이 전부 원자나 분자 덩어리잖아요. 거기서 전자를 뽑아가지고 이걸 핵심 원료로 해서 ATP를 만들어내는데, 체내 정전기가 쌓여 있거나 활성산소가 많으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그 생리 현상을 저해해요. 전기적으로도 저해하고,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체내 정전기를 제거했을 때 인체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기타 뭐 염증이나 활성산소들도 이 정전기 제거로 인해서 더불어서 중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은 이제 호리 야수노리 박사의 이론인데, 이분은 이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논문도 쓰고 해서 믿을 만한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싱을 입고로 맨발 걷기로 아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싱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맨발 걷기지 맨발 걷기가 어싱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어싱은 말 그대로 이 맨살이 땅과의 전도적 접촉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람이 상시적으로 밖에서 생활할 수 없고 맨몸을 땅에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어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문제의식 때문에 클린턴 오버라는 분이 최초로 실내에서도 어싱이 가능한 어싱 용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용품을 사용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맨 땅을 접촉하지 않아도 실내에서 어싱 용품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땅과 접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어싱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실내 어싱이라는 개념은 야외 나가서 맨 땅과 접촉하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어싱 용품과 접촉을 해서 어싱 건강법을 실천하는 건 실내 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내 어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어싱이 가능한 어싱 용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내에서 어싱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비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콘센트를 보면 콘센트 옆에 접지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콘센트 안에는 전력선이 있고, 그럼 이 접지핀은 실외에 나가 있는데 이거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접지핀이라는 거는 이 핀이 배관선 안에 있는 접지선에 통해서 배전함을 통해서 실외에 땅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는 전력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왜 있느냐 하면은 전기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는 누전이 일어날 수 있고 알 수 없는 그 전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일어나는 누설 전류를 땅으로 순식간에 빼기 위해서 콘센트 안에는 접지핀이 나와 있죠. 이 접지핀과 맨살이 닿게 되면 이론적으로 땅과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실내 어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반드시 실내에 접지 설비가 된 콘센트 안에 접지선하고 어싱용품과 접촉을 시킨 상태에서 어싱용품에 내 살이 닿게 되면은 땅에서 어싱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째는 어싱용품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 각자 기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내 집에 실내에서 어싱을 할 수 있는 접지 설비가 돼 있느냐를 확인해야 되는데, 요거는 온라인에서 그 접지 콘센트 확인하는 접지 테스트기가 있어요. 이런 걸 구입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접지 설비가 안 된 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002년도 전에는 이 건축 설비, 전기 설비에 접지 설비를 반드시 해야 하는 법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2002년도부터 모든 건물 전기 시설에는 반드시 접지 설비를 같이 해야 건축 허가가 나올 정도로 강제 조항으로 이게 법제화돼 있어요. 그래서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과 2002년도 이후에 지어진 집에 실내 어싱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2002년도에 지어진 집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내 집이 2002년도에 이후에 지어진 집이다 하면 접시 테스트기를 구입해서 콘센트에 꼽아 보면은 거기에 접지가 될 때 안 될 때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걸 확인해서 내 집에 접지가 된다 그러면은 접지 어싱용품을 구입해서 그 접지핀에 연결해서 실내에서 연결하면 사용하면 돼요. 잠잘 때 깔고 자는 패드도 있을 수 있고, 책상 앞이나 TV를 볼 때 거기서 발로 밟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24시간 어싱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접지가 가능한 이걸 일부러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수도관 어싱을 하는데 정확히는 수도관이 아니고 수도관에 연결된 수도 꼭지에 접지선을 연결하고, 이 접지선은 어싱용품에 연결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싱이 가능해요, 실내에서. 그래서 조건은 이 수도 파이프가 땅 속에서 올라와야 돼요. 수도 꼭지에 연결해서 어싱을 하려면 수도 꼭지에 연결된 수도 파이프가 땅 속에서 올라와야 어싱이 가능하고, 땅 위에서
플라스틱 그 수조로 만들어진 거기를 통해서 수도 파이프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수도꼭지에서는 어싱이 안 됩니다. 이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옥상에 있는 플라스틱 수조는 땅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싱을 실천하는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에서 수도관, 옛날 수도관들은 그 쇠파이프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플라스틱 엑셀과인데 옛날 수도관에 연결하면 어싱이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어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못하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오래된 집의 전기 상황들은 굉장히 변수가 심해요. 그래서 누설 전류나 어떤 요도 전압으로 인한 요도 전류가 그럼 벽 속의 수도관을 타고 그 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싱용품을 연결했을 때 미세한 전류나 전압이라도 어싱용품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2002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수도 파이프로 연결된 수도 꼭지라면은 수도 꼭지에 연결해서 어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후된 건물의 수도관에는 연결해서 어싱을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수도 꼭지는 되는데 왜 수도관은 안 될까? 쇠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도관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주 오래된 집에서는 쇠파이프로 된 수도관은 전기 상황의 변수 때문에 혹시 모를 누설 전류가 어싱용품으로 스며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 거의 오래된 집도 엑셀 수도관을 써요. 그래서 그 엑셀 수도관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런데 수도꼭지는 쇠기 때문에 수도꼭지에 연결하면은 어싱이 왜 될까 궁금하죠. 그런데 엑셀 수도관 안에 있는 물은 쇠로 된 수도꼭지 안까지 다 있어요. 수도꼭지와 물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수돗물은 수도관은 엑셀이지만은 엑셀관을 실내에서 지나서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커다란 쇠 관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돗물이.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접지 조건이죠. 그래서 엑셀 수도관으로 연결이 됐지만 수도꼭지가 철물이라면 거기에서도 훌륭한 어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층 건물은 어싱이 안 된다라는 아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낭설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층에서 형광등을 켤 때 불 들어오는 거와 100층에서 형광등 켤 때 불 들어오는 게 시간차가 있던가요? 전자의 이동은 순식간이에요. 시간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층 빌딩이라도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돼요. 전기 콘센트에 나와 있는 접지 핀에 그 접지선이 온전히 배전함하고 연결돼서 배전함을 통해서 땅까지 접지 설비가 잘 된 건물이라면 100층이든 1000층이든 1층이든 관계없이 거길 이용해서 실내 어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을 올린다거나 체내 면역력을 올리는 어떤 치유법들 이런 것들은 명현 반응이라는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명현 반응이라는 것은 치유 과정에서 대부분 일어나는데 이거를 잘못된 치유법이나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부정적 상황을 명현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어싱을 하게 되면은 자연 치유력이 상승이 되고 면역력이 상승이 되고 전체적인 신체적인 컨디션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옛날에 아팠던 곳이 아프다든지 몸살기가 있는다든지 좀 더 피곤함이 온다든지 이런 명현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언제 오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일주일 만에 올 수 있고 한 달 만에 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넘어가면 면역 반응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진료를 통해서 명현 반응인지 다른 원인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네, 실내 어싱을 하게 되면 특히나 이게 맨땅을 밟는 거고 다르게
전자기장 환경 속에서 어싱을 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오는 전자기장 환경 속에서 어싱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싱이 전자기장을 막아주기는 하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명현 반응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견디기 어렵다 할 때는 병원에 가서 진료해서 그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참 많아요. 황토가 어싱이 잘 된다라는 건 전혀 이치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황토하고 관계없이 어싱하기에 좋은 땅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은, 제가 이제 카메라로 담길지 모르겠지만 작가님 피부를 보면 잔주름도 없고 네. 네,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물론 뭐 어싱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그럼 기본적으로 작가님께서는 어싱을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좀 대답해 주세요. 사실 이 어싱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신체가 땅과 접촉하는 시간과 면적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분 하는 것보다는 1시간을 해야 더 효과가 좋고, 손가락 끝이 땅이 닿는 것보다는 손바닥 전체가 땅이 닿았을 때 전자가 더 많이 들어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 때마다 맨발로 걷는데 핵심적으로 저는 잠잘 때 어싱을 해요. 자는 시간은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죠. 이 세상에 제일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강법인데 잠 안 자는 사람은 없거든요. 왕이든 거지든 게으른 자든 부지런한 자든. 그럼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잡니다. 그럼 저는 8시간 잠잘 때 수면 어싱을 합니다. 물론 어싱 용품을 사용하죠. 그러면 8시간을 땅 위에서 자는 것과 같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시간 내서 걷는다 해도 1시간 걷기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바쁜데 일상사에서 건강을 위해서 몸의 병을 낫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종일 걷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이고, 그래서 사실 이 어싱이 건강법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거는 실내 어싱이 대안입니다. 맨발로 걷는 거는 이제 추우면 걷지 못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하루에 8시간 정도, 6에서 8시간 정도는 수면 어싱을 하고, 이런 책상 앞에서 공부할 땐 발판을 넣고 사용하고, 그렇게 실내 어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오해가 참 많아요. 우리 과거에 이제 어떤 황토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그 황토 마케팅의 사람들이 많이 그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어싱하기에 좋은 땅은 습기가 촉촉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은 바닷가 모래밭, 바닷물에 젖어 있는 모래밭. 그 다음에는 육지의 맨 땅도 이른 아침에 습기에 촉촉한 땅, 또 비 온 뒤의 땅, 이런 땅이 좋지, 황토가 어싱이 잘 된다라는 건 전혀 이치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황토하고 관계없이 어싱이 잘 되는 땅은 습기가 촉촉한 땅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지 않은 땅은 어싱을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싱이 안 되는 땅인데, 자, 바닷가의 백사장도 바짝 마른 백사장은 어싱이 안 돼요. 사막의 모래도 어싱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육지의 땅도 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고 습기가 거의 없으면 어싱이 거의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 어싱이 되는데, 어싱의 효과를 위한 그 전자가 몸으로 들어올 전자들이 없어요. 거기는 그 습기가 없기 때문에, 땅에 습기가 있어야 전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맨발로 걸으실 때는 땅에 뭐 뾰족한 돌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데 걸으시면 안 되고, 오염된 땅 걸으시면 안 되고, 깨끗한 땅, 축축한 땅, 이런 데서 걸으셔야 돼요. 유튜브에 맨발 걷기를 자랑하시는 분들을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겨울에도 용감하게 맨발로 걸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발은 항시 따뜻해야 돼요. 옛말에 두한 조결이란 말이 있듯이, 그래서 차가운 겨울철 또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추운데 이런 날 밖에 나가서 맨발로 걸으면 어싱의 효과 보겠다고 자칫 땅을 통해서 이 차가운 냉기가 발바닥으로 통해서 들어오면 이 원인 알 수 없는 다른 중병에 걸릴 수 있어요. 이 냉기라는 거는 우리 한의학이나 동양의학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아주 큰 요소입니다.
동절기나 추운 날은 맨발로 걷지 않으셔야 됩니다. 당뇨 환우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거나 몸에 상처 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기타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환우님들도 맨 땅을 걷다가 상처가 나면 어떨까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서적 저항감으로 맨발로 땅을 밟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맨발 걷기는 어싱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맨발 걷기가 어싱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집 밖에 맨 땅에다가 수건을 하나 까세요. 발에 수건을 깔고 거기에 물을 좀 부으세요. 그러면 물이 있으면은 전도성이 좋으니까 주변에 전자들이 그리 확 모입니다. 거기에 양말을 벗고 수건 위에 발을 올려놓으면 그 자체로 따오고 이제 아주 훌륭한 어싱이 돼 있는 거예요. 접시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어싱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실외에서 하는 방법이고, 수건을 깔기 어려우면은 양말을 신고 양발을 적시고 그냥 발을 땅에 대면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실내에서는 좋은 어싱 제품을 구해서 상시적으로 생활하시면은 어싱 건강법을 일상에서 아주 실천하기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어싱의 효과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전기 테스터기를 가지고 어싱 상태에서는 인체 전압이 그냥 뚝 떨어지고, 어싱 상태가 아니면 인체 전압이 확 올라가는 화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인체 전압이라는 거는 쉽게 이해해 보세요. 사람 몸도 생체 전기로 움직이는 고도의 전자기 생명체예요. 전기가 통하는 거죠. 전기로 이 몸이 돌아가고, 전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기의 압력이 존재해요. 그럼 당연히 인체도 인체의 체전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인체 전압에는 뭐 DC 전압도 있고 AC 전압도 있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는 전압은 AC 전압, 교류 전압이라는 걸 재는 거예요. 이걸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복잡한 얘기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인체가 플라스틱과 고무로 만들어진 신발을 신기 전에는 과거에 가죽, 그 다음에 나뭇잎, 헝겊, 집 이런 걸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만 신으면 인체에서 나오는 습기와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인해서 그 신발과 땅 사이에 전기적 연결이 돼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자, 그런데 플라스틱과 고무로 된 신발을 신으면 이 플라스틱과 고무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을 신으면 내 몸과 땅과의 전기적 연결이 단절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 인체가 수백만 년 동안 플라스틱과 고무가 아닌 이런 전기적 성질을 띤, 전도적 성질을 띤 신발을 신고 살아왔다는 것은, 지구도 도체잖아요. 전기, 지전기, 지자기가 있듯이 지구의 전압과 인체의 전압이 전이가 같은 동전이를 이루면서 인체가 진화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과 고무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실내 공간에서 사람이 생활한다는 것은 전자기장이 인체로 유입돼서 인체의 교류 전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래서 수백만 년 동안 땅과 동전이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은 땅과의 동전이 상태에서 인체의 생체 전기적인 생리 대사와 항상성이 유지됐다는 건데, 이것이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의 흐름이, 인체에 있는 생체 전압의 흐름이 깨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체 전기로 움직이는 신경세포의 뭐 뉴런이라든지 이런 신호들은 전부 전기 신호로 인체에 영향을 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쳐다보고 손을 들고 하는 것들은 뇌에서 명령을 보내는데, 그게 전기 신호로 가는 명령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인체가 전압이 이상이 생기면
이거 당연히 전기 신호가 흐르는데 영향을 주는 거죠. 이치적으로 추정해봐도 맞습니다. 그리고 생체 전기 생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당연시 받아들이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땅과의 동전이가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체 전압이 땅과 동전의 상태가 끊어졌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발로 땅을 밟는다든지 실내에서 어식용품에 맨살을 접촉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땅과의 전기적 접촉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전도적 접촉이. 그러면은 그 즉시로 물리학적으로 땅의 전위와 인체의 전위는 같아져요. 그러면 수백만 년 동안 생체 전기 항상성을 유지해 주던 인체의 전압이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의 동전위를 회복하는데 어싱이 필수라는 이야기. 어싱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게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도 하죠. 전자파의 피해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전자파 정책이 아직 없고 우리나라에는 그 다음에 이제 전력회사라든지 거대 전자부품 회사들은 전자기기나 전자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 전자파 문제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짧게 어싱과 전자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전자파는 고주파성 전자파가 있고요. 저주파성 전자파가 있어요. 고주파성 전자파라는 거는 1초에 이 파동 수가 막 몇억 번씩 뛰는 걸 고주파라고 그래요. 저주파라는 거는 1초에 10,000번 이하로 뛰는 그 주파수를 저주파라고 하는데 어싱으로 방어될 수 있는 주파수는 저주파 대역입니다. 이제 3만 번 이하의 파동을 가진 전기적 파동은 어싱이 막아준다고 연구된 게 있어요. 자, 그럼 이 저주파 중에서도 극저주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생활전기 이것이 1초에 60Hz, 60Hz 전기라고 하죠. 1초에 60번 뛴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극저주파 대역의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주파의 전자파만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많은 논문이나 이 자료를 보면은 저주파, 그다음에 극저주파도 인체에 그 스트레스를 주고 피로를 주고 세포 차원에 아주 미세한 스트레스를 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싱은 아주 좋게 어싱 상태에서는 실내에서 나오는 이 사방에서 이 전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이 저주파성 전자파를 막아줘요. 그 막아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 몸이 전도체인데 전도체에는 전자파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60Hz의 이 극저주파성 전자파가 전기장과 자기장 줄여서 전자파입니다. 이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가 되면 열 작용이 아닌 세포 신호 차원의 미세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생체 그 생리대사의 항상성을 무너뜨린다고 연구가 되어 있는데 전자파가 몸으로 유입이 되면은 체내 전압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몸 상태 현재 전압이 전기를 껐을 때 10V의 인체 전압이 있다 했을 때 이 실내 전등을 다 켜고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1V 이상의 전압이 흘러요. 실내에서. 내 몸에 흐르는 전압이. 전자기장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주파. 이 생활전기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전기는 생활전기인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생활전기 전자파 박스에서 사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전기 사용 안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활전기 전자파가 인체로 인가가 돼서 인체는 그걸로 인해서 체전압이 올라가요. 실내에서는 인체 전압이 얼만큼 올라갔을 때 몸에 영향을 준다 하는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에 안 돼 있고 그러야 되는 문제의식 자체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독일에는 빌딩 바이올로지라고 해서 건축 생물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고 벌써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연구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2015년도에 나온 건강한 건축은 이래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안에 뭐 TV 요시 같은 그 화학 호르몬부터 해가지고 뭐 다양한 그 건물이 주는 요인들의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서 인체에는 전압이 몇 미리볼트 이하가 되어야 그 공간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거기에 비추어 보면 전기가 흐르는 실내 공간에서 사람 몸에는 100mV 이하의 전압이 흐를 때 그 공간은 저주파성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제 몸의 전압을 재면 모르긴 해도 지금 한 10V 미터 이상 흐를 거예요. 10V. 그 무슨 얘기냐면은 1V는 1000mV예요.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가이드라인 기준에 보면 실내 공간에서는 100mV 이하가 흘러야 좋은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V 이상 흐르면 매우 심각이라겠고 100mV 이상 흘러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서는 보통 몇 볼트씩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제 몸에 지금 여기 10V가 흐른다고 했을 때 10V면은 거의 10,000mV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멀쩡한 것 같지만 세포 차원에서는 이 저주파가 주는 전자파의 영향을 계속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거죠. 모르고 1년, 2년, 3년, 4년 이런 공간에서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럴 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인체의 어떤 그 세포 차원에서 전자기적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의식이 아직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고 계몽이 안 돼 있는데 어싱을 하게 되면은 땅에 있는 음전화가 내 신체로 들어와서 순식간에 체표면을 둘러싸요. 이거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에서 보면 철제로 망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외부에서 아주 고압의 전류를 쏘거나 전자파가 들어왔을 때 철제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그런 화면을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 철제 표면에 그 땅하고 접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 패러데이 케이지 철망은 땅과 어싱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쇠로 된 철망 안에 있는 그 전기적 성질들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성질들이 그 패러데이 케이지를 둘러싸면서 전류를 땅으로 흘러보내고 전자파를 막아주는데 사람이 어싱을 하고 있는다는 거는 인체가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전자들이 나의 피부 그 체표막을 다 이렇게 음전화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파가 몸으로 들어올 때 튕겨 나가기도 하고 흡수되더라도 땅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런 효과가 실내에서 어싱을 했을 때 전자파를 막아주는 아주 좋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막지 못해요. 이렇게 어싱을 너무 이렇게 사람한테 좋은 거다라고 아주 과대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파 중에서 저주파성 전자파는 어싱이 완벽하게 막는다. 고주파는 막지 못한다. 그리고 전자파 중에서 전기장 전자파를 막지 자기장 전자파는 어싱이 막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파의 영향도 인체 건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어싱으로 막아질 수 있는 전자파 영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어싱으로 막지 못하는 전자파는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차폐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작가님 책에서 이제 Q&A 문항을 저희가 뽑은 게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어싱은 치료법인가요? 예, 제 책에 독자분들, 어싱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을 한 43문항 정도로 이렇게 Q&A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맨발 걷기를 하고 어싱을 하면서 몸이 좋아진 분들이 참 많아요. 질병이 치료된 예도 많죠.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거는 치료법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싱은 치료법이 아니에요. 치료법이라는 건 특정 질병을 타켓으로 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치하는 의료적 처치에 한해서 우리가 치료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싱은 자연치유법이에요. 치유법이라는 거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상승시켜서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보완적 요법으로 도와주는 방법,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어싱은 자연치유법이지 특정 질병의 치료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맨 땅에 접촉해야만 어싱인가요? 맨 땅에 접촉하는 거는 밖에서 할 때 어싱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시 24시간 어싱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에서도 해야 되는데, 실내에서도 어싱을 하기 위해서는 어싱 용품이라는 걸 구입해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 어싱 용품이 미국인 클린턴 오버라는 분, 어싱 건강법을 전 세계에 처음 알리신 분이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 어싱용을.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사실은 이 어싱 용품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져서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뭐 몇 번 세탁했더니 안 되더라,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좋은 어싱 용품을 사용하면 실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 땅에 접촉해야만 어싱이 아니다, 실내에서도 좋은 어싱 용품을 사용하면 훌륭한 어싱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맨발 걷기만 어싱의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맨발 걷기는 어싱 효과 플러스, 우리가 이제 발을 한번 보세요. 양말을 신고 운동화 신으면 발이 이렇게 발가락이 붙어 있죠. 근데 맨발일 때는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발가락 관절, 근육, 인대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인체의 근골격계 부정렬을 교정도 할 수 있고 혈액순환도 왕성해지죠. 발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운동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발바닥이라고 하고, 발바닥에는 신경 분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어요. 한쪽 발이 한 20만 개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발에 조그마한 티눈보다 작은 게 닿아도 깜짝깜짝 놀래죠. 그만큼 발에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래요. 맨발로 땅에 걸을 때는 미세한 돌, 모래 이런 것들이 이 발바닥 부분 신경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발반사요법이라는 대처의학도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발에 있는 신경들은 인체 오장육부의 장기들하고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발바닥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는 오장육부에 자극을 줘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맨발로 걷게 되면은 하체 근육이 단련되죠. 심폐기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걸으면서 생기는 어떤 정서적인 충만감, 활력. 그래서 맨발 걷기는 어싱 플러스 이러한 효과들이 합쳐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생활운동으로 아주 적극 추천할 만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적극 추천하는데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만 어싱 효과가 있냐고 할 때는 그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내에서도 아주 좋은 실내 어싱 용품을 구해서 사용하면 실내에서도 훌륭한 어싱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실내 화분 흙 속에도 네, 이거는 네. 제가 어싱을 지도하면서 재밌는 일화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겹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맨땅을 밟으면 어싱이 되는구나 이해하고 밖에 가서 흙을 퍼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숫대 하나 다라이에 담그고 거기에 발을 댄 사진을 저한테 보내오는데, 재밌는 거죠. 어싱이라는 거는 땅과 지구와 전도적 연결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흙을 가져와서 베란다에 놓고 세숫대에 놓고 있는 건 땅하고 떨어진 흙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냥 흙이지 어싱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접지 콘센트에 연결해서 흙을 가져온 그 대야에 접지선을 꼽으면 그 흙에 발을 대면은 어싱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닌 흙만 퍼와가지고 다라이에 놓고 발을 대는 건 어싱이 되지 않습니다. 네. 어싱 용품을 사용해서 하는 실내 어싱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예, 밖에 나가서 상시적으로 걸을 수 있다면 좋지만, 사실 일상생활이 바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운동을 시간을 못 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걸으시는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나 시간이 있는 분들, 또 내 집 주변에 걸을 만한 장소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드물죠. 그래서 어싱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는 실내 어싱을 권장해요. 조건은 좋은 어싱 용품을 구해야 되는 건데, 각자 기호에 맞게 구하셔가지고 실내에서 상시적으로 어싱을 하는 것이 어싱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는 거는 그거죠. 24시간 어싱 상태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잘 때 가능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가능하고,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도 가능하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어싱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내 어싱의 장점입니다. 그럼 콘크리트, 아스팔트, 나무는 어싱이 될까요? 네, 콘크리트, 아스팔트, 나무는 어싱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콘크리트나 나무나 아스팔트 표면의 전기 저항이 어싱 효과를 누릴 만한 저항이 아니에요. 제 책 뒤에 보면은 그걸 일일이 그 계측기로 찍어서 사진으로 넣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서도 어싱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비 오고 난 다음 날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와 나무가 젖어 있으면 그때는 훌륭한 어싱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물기가 없이 마른 상태에서는 어싱이 안 된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바짝 마른 땅, 모래도 바닷가 모래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바짝 마른 모래에서는 어싱이 안 돼요.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땅에 무조건 내면 어싱이 된다고 하는데, 제 책 뒤에 그런 그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계측기로 일일이 찍어서 모래, 마른 땅, 마른 모래, 그 다음에 뭐 마른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의 전기 저항 수치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어싱의 효과는 네. 시작하고 어느 정도 뒤에 효과가 어싱 효과라는 건 개인차가 분명히 있죠. 제 경험 같으면 한 달 정도 있다 느꼈어요. 특별하게 몸에 이상이 없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있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는데 머리카락 빠지는 개수가 줄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검은 옷을 입었는데 제가 악성 비듬이었어요. 여름에도 비듬이 많이 나왔어요. 여름에 습기가 많아서 보통 비듬이 완화되는데 저는 여름에도 30분 있으면 하얗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싱으로 한 달쯤 있다 어느 날 머리 감고 터는데 한 30분 있다 보니까 비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해보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어싱 상태에서는 비듬을 완화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듬이 완화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등산을 한 적이 있어요. 몇 개월 만에 등산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몸에 알이백에서 그 다음날은 아예 늦잠 자야지 이래요. 알백에서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등산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이 가뿐해요. 몸에 속말로 알백여 있지 않아요. 이것도 왜 그런가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등산을 통해서 몸에 생긴 활성산소와 염증이 밤새 어싱 상태에서 잠을 자니까 그 어싱이 완화됐는데, 이런 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느낄 수 있어요. 심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어찌됐든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빠르신 분, 인체 그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뭐 그 다음 날부터 느낄 수 있고,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어싱의 효과가 아닐까 하는 효과들이 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싱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예요? 네네. 플라시보 효과는 효과가 없는데 내가 효과가 있다고 믿었으니까 효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간단한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당장 어싱 또는 맨발 걷기 쳐보세요.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그 체험들이 수백 건, 뭐 1000건이 넘어가요. 이분들이 내가 이걸 어싱하면은 좋아지겠다 믿어서 그런 중병에서 개선되고 다양한 어싱 효과를 누릴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이 어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효과를 보면 이거 플라시보가 아니구나, 여기 뭔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싱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 논문과 자료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없지만 독일, 유럽, 미국에는 아주 거의 100편 이상 있어요, 합쳐보면.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어싱이 플라시보가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어싱을 해도 될까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어싱 건강법은 어떤 시간에 맞춰서 뭘 복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 맞춰서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음식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맨 땅에 맨살을 대는 건데, 그 약 먹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약 복용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싱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죠. 혈액순환이 개선된다는 것은 적혈구가 뭉쳐있던 것이 뚝뚝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혈액 점도가 묽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어싱을 하게 되면은 약의 효과도 있지만 어싱을 통해서 혈액 점성이 묽어지는 것이 이렇게 많이 양이 늘어나겠죠. 이런 경우에는 혈압약 복용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의사분들한테 진단을 받고 약의 복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어싱을 하는 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어싱을 하면서 약 복용할 때 의사분들한테 상담을 해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그 외에 어떤 약을 드셔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박동기, 제세동기, 심장 스탠드 사용 시 어싱을 해도 될까요? 예, 그 심박동기나 뭐 제세동기는 뭐 특수한 경우에 쓰죠. 이 심박동기가 있고 이제 심장 스텐트 그거 있는 분들이 어떤 전자기적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어싱을 하게 되면 인체의 생체 전기적인 그 생대사가 안정을 취해요. 전압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쓸 때도 콘센트에 접지가 된 곳에 전자제품도 접지 상태에서 쓰게 되면 그 전자제품들의 내구성이 좋아지죠. 그리고 훨씬 안전하게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싱 상태에서는 몸에 부착된 이런 영향을 안 주고 오히려 그 기계들이 안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욕조의 물이나 조격기 물에서도 어싱이 되나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요즘 수도관들은 거의 엑셀 파이프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옛날 수도관은 쇠파이프로 돼 있고. 그런데 수도꼭지는 철물이에요.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엑셀 수도관 안에 들어있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은 쭉 가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대한 수도관 안에 이제 플라스틱 코팅도 다 돼 있죠. 그렇지만 이 물은 계속해서 끊어짐이 없이 큰 야외의 저수조, 생활용수 담겨진 커다란 야외의 저수조에 물이 연결돼 있어요. 그럼 물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도꼭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 야외의 맨땅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도꼭지에 접지선을 연결하면 수도꼭지 안까지 들어오는 그 물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야외하고 연결된 거 똑같습니다. 맨땅하고. 그래서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어싱을 할 수 있는데 자, 욕조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욕조에 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처럼 만들어 보자고요. 굵은 소금도 한 주먹 물에 타고 그 상태에서는 어싱이 안 돼요. 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샤워꼭지 그 줄은 쇠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샤워꼭지를 물을 받은 욕조 안에 집어 넣으면 그러면은 그 샤워꼭지 쇠줄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통해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 저 밖에 있는 거대한 물이 담겨 있는 그 생활용수 그 펌프장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집안에서 욕조에서 이런 식으로 어싱하게 되면 바닷물 속에 담근 것처럼 어싱을 할 수 있어요. 조격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격기를 받아놓고 거기에 발을 담그는데 조격기에서 하려면 그 접지선이 있어야 되겠죠. 수도꼭지나 콘센트의 접지편하고 연결한 그 접지선이 조격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조격기 안에 있는 물이 땅하고 연결된 접지 상태에서 그 안에 발을 넣게 되면은 어싱하면서 조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싱이 네. 전자파를 막는다는 말이 있던데 네네네.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네. 이 실내 어싱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전자파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전자파에 대한 문제는 서양에서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체에 안 좋다는 그 연구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그 산업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다음에 전력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전자제품 만드는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그 비즈니스하고 맞물려 있어서 국가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전력회사나 큰 회사하고 일단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전자파 정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침묵의 암살자라고 그래요. 전자파를 일명. 사람이 총을 맞으면 바로 상처가 나서 이상이 생기지만 이 전자파라는 거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아주 미세하게 이 원자나 분자, 세포 차원의 작동을 하니까 사람이 감각적으로 느끼질 못해요. 그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예민한 분들은 이런 공간에 못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자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공간에서 잠도 자고 생활도 하고 일을 다 해요. 전자파하면 문제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 쉬운데 연구된 바에 의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감각적으로는 모르지만 이미 분자 차원의 세포 차원에 이 전자파가 주는 영향이 계속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고 어싱이 전자파를 막아주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자파는 고주파성 전자파가 있고 저주파성 전자파가 있어요. 고주파라는 건 1초에 몇억 번, 몇십억 번 뛰는 그 1초의 그 진동수가 몇억 번, 몇십억 번 많이 뛰는 걸 고주파라고 하고 이는 고주파가 주는 작용은 열 작용을 해요. 인체에 들어와서. 마치 전자레인지 안에 음식을 넣고 거기 전자파를 쏘게 되면은 그 안에 1초에 24억 번, 2.4기가
헤르츠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24억 번의 진동이 렌즈 안에 있는 음식을 뚫고 들어가서 물 분자를 막 진동해요. 그럼 이치는 간단해요. 빨리 뛰면 땀이 나는 거죠. 똑같이 이 음식에서도 전자파가 수십억 번씩 흔들어 주니까 물 분자를 흔들어 주니까 그 음식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열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고주파는 열 작용에 의해서 사람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장시간 통화할 때는 귀에서 떼고 이어폰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귀에다 대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0분, 20분 오면 여기 따뜻해져 오는 거. 이걸 열 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뇌에 있는 부위는 빨갛게 나옵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 통화 시에 시간이 지나니까 뇌 부분부터 귀 있는 데서 뇌 부분부터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빨개지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저주파성 전자파는 아주 느리게 뛰어요. 1초에 3만 번 이하로 뛰는 걸 저주파라고 하고 1000번 이하로 뛰는 건 극저주파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자파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전기를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서 나오는 극저주파성 전자파예요. 이건 1초에 60번을 띱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60Hz라고 하죠. 그 무슨 말이냐면 1초에 60번 진동하는 전자파라는 거예요. 극저주파죠. 그래서 이런 극저주파성 전자파는 몸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공간은 저주파성 전자파 박스예요. 물론 고주파도 막 들어오죠. 라디오 전파, TV 전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전파. 자, 그런데 어싱이 막아주는 전자파는 이 중에 저주파성 전자파예요. 그리고 어싱은 전기장 전자파를 막지 자기장 전자파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어싱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어싱은 모든 전자파를 막아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달라요. 고주파성 전자파 막는 방법이 따로 있고 저주파성 전자파 막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다행스럽게 어싱을 하면은 저주파성 자기장 전자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60Hz 전기 상황에서는 걱정할 만한 자기장 전자파는 안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모타를 쓰는 선풍기 같은 거 바짝 있으면 거기서는 자기장이 많이 나와요. 모타가 돌아가면서. 선풍기만 내 몸 가까이 두지 말고 일상생활 하실 때는 자기장 전자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전기장 전자파를 어떻게 막느냐?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원리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사진에 그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라고 보시면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서 어마어마한 전력이 지금 내리 쪼고 있지만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사진을 보면 철망 안에 어린아이 둘이 앉아 있는데 철망 밖에서는 수십만 볼트의 지금 고압 전기가 쏘고 있고 전자파도 쏘고 있는데 안전하게 있죠. 이 철망은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동차도 금속으로 돼 있죠. 이런 금속 물질로 된 망 안에 있고 요 패러데이 케이지 망은 땅하고 접지된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부에서 수십만 볼트의 전압이든 전자파가 철망에 닿으면 땅으로 다 흘러서 없어져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거예요. 철망을 만져도. 어싱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싱 상태가 아닐 때는 외부의 전자파가 이 피부로 막 침투해 들어오죠. 근데 어싱 상태가 되면 자유전자, 음전하가 이 피부막으로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둘러싸면 이 피부막이 패러데이 케이지 망처럼 인체에서 패러데이 케이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자파가 몸으로 들어오지 않고 유도 전류가 생겨도 땅으로 빠지고 또 튕겨내고 해서 실내에서 어싱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이 전자파를 방어해 준 효과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전자가 들어와서 몸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자파에 대한 걱정에서 실내 생활할 때 저주파성 전자파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어싱 상태에서는 즉시로 내 몸이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로 저주파성 전자파를 막아주는 것이 실내 어싱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 어싱이 자율신경계에도 좋다는데. 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말하는데요. 부교감신경은 몸을 편안히 하고 휴식하게 하고 편히 잠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신경을 말하고 교감신경은 활동하고 움직이고 힘을 쓰고 흥분하고 하는
그런 신경계를 말하는데 어싱을 하게 되면 이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흥분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 패턴이 정상화되면서 인체 흥분도, 교감신경의 활성화를 막아주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게 도와줍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의 자료를 보면 이거는 어드밴스드 사이언스라는 과학 잡지에 2022년도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어싱 상태에서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원 논문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 논문 자료에 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접지 후에 알파파는 증가하고 베타파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파라는 거는 휴식, 이완, 평화로움, 신경의 안정, 즉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자율신경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알파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 베타파가 감소한다는 거는 베타파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흥분, 불안, 초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뇌파에서 나오는 신호거든요. 어싱 상태에서는 베타파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싱을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뇌파 신호로 측정이 된다라는 이 과학적인 자료죠. 요거에 보면은 어싱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이 안정화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실내 어싱이 위험하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참 오해의 소지가 많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싱은 클린턴 오버라는 분이 맨발로 걸어서 발견해낸 게 아니에요. 자기 침실에서 어싱 패드를 만들어서 어싱을 해보니까 잠도 잘 오고 주변에 줘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고 해서 발견한 건강법이에요. 맨발로 걸어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맨발 걷기는 어싱 걷기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싱이 아닌 맨발 걷기가 부각되고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해주는 분이 많다 보니까 거의 뭐 신앙처럼 맨발 걷기만이 어싱이다. 실내 어싱은 위험하다.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해요. 뭐 미세전류, 뭐 전압 이런 것이 실내에서는 몸에 위험하다 하는데 그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은 사실 정확히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실내 어싱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내 어싱하는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실내 어싱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이슈가 한 두 가지 됩니다. 실내 어싱 상태에서는 실내가 이 몸이 따끔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콘센트에서 전류가 들어와서 위험하다. 근데 여기 잘 이해해 보세요. 콘센트에 있는 접지선으로 누설 전류가 닿으면은 그건 즉시 땅으로 빠져요. 그것이 어싱 패드로 들어온다는 것은 전기 법칙에 위배됩니다. 이상 전류는 무조건 땅으로 빠져요. 그 이상 전류가 몸으로 들어와서 따끔한 걸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따끔한 게 아니고 어싱을 하는 실내 공간에 전자기장이 많으면 전자파가 많으면 그게 몸으로 들어와서 요도전압이 생기고 요도전압에 의한 요도전류라는 것이 미세하게 생겨요. 이게 내가 어싱용품에 닿아 있으니까 요도전류가 땅으로 빠져나가면서 순간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마치 콘센트에서 전류가 몸으로 들어와서 전기가 통해서 위험하다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전기적 법칙에 안 맞는 얘기고 이런 상태라면은 어싱용품을 사용하는 실내 공간의 전자기장 환경을 개선하고 어싱을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미세한 감전이 일어나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세전류는 전기치료에서 사용한 지가 지금 100년이 넘어요. 역사가. 사람 몸에는 30에서 60 마이크로 암페아 수준의 생체 전류가 항상 흘러요. 우리가 실내 어싱을 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미국의 어싱연구소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클린턴 오버라는 분이 설립했지만 수많은 과학자들, 의사들, 물리학자들이 같이 연구해서 어싱 연구한 지 20년이 넘어요. 그 어싱 연구소의 가이드라인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싱 상태에서 땅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전자로 인해 생기는 미세전류는 1억 분의 1 암페아 수준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인간이 그냥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그런 미세한 전류량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보다 훨씬 더 100만 분의 1의 미세한 전류가 사람 몸에는 항상 흘러요. 그래서 전기 치료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미세 전류를 몸으로 집어 넣어서 몸을 고칩니다. 병을. 그래서 어싱을 통해서 미세 전류가 들어오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거는 잘못된 이해고요. 여러분이 그 저주파 패드 많이 써보시죠? 피부에 대고 패치를 대고 저주파를 인가하면 피부가 움직이면서 또 따끔거리기도 하죠. 저주파 패드를 쓰면. 그 위험하면 그 의료기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싱하면서 내 몸이 따끔하다 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갖지 마세요. 그 따끔거림은 인체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콘센트를 통해서 전류가 들어와서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어싱이 최고의 천연염증 치료제인 이유가 네네. 뭘까요? 염증은 주제하다시피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죠. 활성산소와 더불어서. 그래서 어싱을 하게 되면은 염증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고 이렇게 그 논문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그 기전은 이렇게 됩니다. 왜 염증이 없어지느냐? 이 염증도 하나의 그 물질이잖아요. 물질이라는 건 전부 원자나 분자 덩어리고 그러면 이 염증성 물질을 분자 수준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전자가 모자란 양이온 덩어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양이온 덩어리라는 거는 그 원자 안에 전자가 모자란 분자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염증 물질이 전부 양이온성 덩어리라면 여기에 전자가 모자라서 생긴 거니까 외부에서 전자가 충분히 공급이 되면 이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염증성 물질하고 딱 결합을 해요. 염증성 물질은 양이온이고 전자는 음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해서 중화가 되면 염증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싱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염증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이게 2015년 8월호예요. 미국의 염증 연구 저널이라는 데 올라온 논문에 있는 자료인데 그 사진에 보면 그 발이 3개 있죠. 그래서 80된 그 여성분이 당뇨가 있는데 새 신발을 신고 걷다가 이 복숭아뼈 밑에 상처가 났어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새 신발 신으면. 이분이 이런저런 치료가 하다가 잘 안 낫는데 이제 의사의 권유로 그 어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싱 전에는 그 염증 부위가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보면 좀 염증 부위가 하얗게 됐죠. 아물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주 후에는 염증이 완전히 아물은 사진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다리 사진을 보면은 프랑스에 있는 그 세계적인 자전거 경기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선수 한 분이 이제 자전거 체일에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이 정도 상처라면은 경기를 못 오고 퇴장해야 되는데 어싱 패치와 어싱 시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전했어요. 이 미국 팀일 거예요. 미국 팀 주치의가 어싱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해를 갖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선수들을 위해서 잠잘 때 쓰는 어싱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에 붙이는 어싱 패치 이런 걸 마침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발 다친 선수의 발에 이렇게 패치를 붙이고 바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상처가 저렇게 아물었어요. 염증이 아물고. 그래서 그 선수는 경기를 끝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미국 팀이 우승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염증 연구 저널에 올라온 논문 자료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런 걸 보다시피 그냥 어싱을 하면 염증이 그냥 없어진다, 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연구가 돼서 증거 논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증 입장에서 보면 어싱은 최고의 천연 항염증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생제를 먹지 않아도 염증 상태에서는 전자가 들어와서 그 양이온성 염증을 중화시키면서 염증의 역할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어싱은 최고의 천연 항염증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싱은 수면 장애를 개선한다는데 여기에서 또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인 클린턴 오버라는 분이 이 어싱 건강법을 지구촌에 알린 분이죠. 이분이 최초의
어싱 효과를 체험한 것이 잠이 잘 온다는 체험이었어요. 처음에 이 어싱이 몸에 좋다는 거를 그 세도나에서 관광객들의 신발을 보고 그 신발 밑바닥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걸 봤어요. 그래서 저런 신발을 신으면 인체가 땅과의 접지가 끊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동기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어싱 패드를 급조해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침대에 놓고 거기에 누워서 어싱 상태에서 내 몸의 전압이 어떻게 바뀌나 보려고 가슴에 이렇게 전압기를 보고 있다가 깜빡 눈을 떴는데 아침이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분이 평소에 염증약하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던 분이었는데 그냥 몸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아침에 눈을 뜬 거예요. 다음 날도 그러고 다음 날도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한테 패드를 만들어서 주고 피드백을 받아보니 이분들 역시 뭐 어깨 아프텐가 안 아프다 뭐 새벽에 일어났는데 오줌 싸러 뭐 3번 가는 거 1번 간다더라 또는 잠이 잘 온다더라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 어싱 건강법을 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요. 의사들, 과학자들, 전기생리학자들. 그래서 그 연구한 내용을 하나 논문을 살펴보면 이게 대체 및 보완의학 저널 2004년 5월호라고 그때 연구된 건데 12명한테 이 어싱이 수면에 미치는 그 효과를 실험을 했어요. 11명 모두가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 뭐 기타 피로가 덜하다. 뭐 염증 때문에 아팠던 곳이 안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연구로 밝혀진 거는 뭐냐면 불면 호르몬이라고 해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는 새벽 4시에 점점 상승해서 8시에 피크를 찍고 내려오면서 낮 시간에 평준화로 갑니다. 쭉 가다 밤 12시가 되면 이것이 또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 패턴이 쭉 내려가요. 밤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코르티솔 호르몬은 교감신경이 흥분돼서 나오는 불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밤 시간에는 이게 쭉 가라앉고 아침 시간에 올라가는데 현대인들은 상시적으로 스트레스나 스마트폰이나 온갖 어떤 전자파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밤 시간에도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던 것이 가라앉지를 못하고 상승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밤에도 코르티솔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싱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 패턴이 하루 생체 리듬에 맞게 밤 시간에 줄어들고 아침 시간에 올라가는 이걸 정상화시켜줘요. 또 하나는 숙면 호르몬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잠을 잘 오게 하는 호르몬이죠. 그 외에 암세포도 잡는다 등등 몸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요. 어싱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논문에 살펴보시면 그 12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이 그래프에 보면은 어싱 전에 그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 패턴이 들쑥날쑥 돼 있어요. 그런데 어싱을 하고 나서는 하루 생체 리듬에 맞게 그 분비 패턴이 정상화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싱이 잠을 잘 오게 하는 거는 실제 체험자들도 열에 9번 느껴요. 저도 그걸 늘상 느끼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인들의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데 어싱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어싱은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 혈액순환 장애가 현대인들한테 아주 상시적으로 늘 있는 그 질병은 아니지만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죠. 근데 어싱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화면 보시면 그 즉시로 어싱 상태에서는 그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뭉친 적혈구가 뚝뚝 떨어지면서 혈류가 개선되는 그 동영상을 상시로 찾아볼 수 있는데 왜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그거는 이런 원리예요. 적혈구들 표면에는 모든 물질은 전하를 띠고 있는데 적혈구 표면에는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혈관벽도 음전하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음전하는 건 마이너스 정전을 가는 전기인데 아시다시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런데 몸에 양이온이 많이 쌓이면 이 적혈구 표면에 음전하가 아니라 양전하가 쌓인 적혈구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음전화와 양전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작용해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것이 혈관 내에서 적혈구들이 뭉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어싱을 하게 되면 전자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죠. 그럼 이 전자라는 건 음전화예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자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신체의 그 적혈구 표면에 그 양전화를 띤 그런 적혈구에 음전화가 갖다 붙어주면 중화를 이루고, 또 음전화가 혈관 내에 많이 있으면 이 적혈구들이 음전화가 띈 적혈구가 많아지면 서로 이렇게 뚝뚝 밀어내요. 뭉쳐있던 게. 밀어내고 혈관벽도 마찬가지죠. 혈관벽도 음전화가 쌓여 있으면 적혈구도 음전화, 혈관벽도 음전화 서로 밀어내죠. 그러면 뭉쳐있던 적혈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혈관벽에서 밀어내니까 혈류 개선이 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아주 그 병원에서 카메라를 놓고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대체 및 보안의학 저널에 2013년도에 나온 인체를 접지하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혈액 점도가 감소한다라는 논문에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같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적혈구 하나의 크기는 모세혈관을 통과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들이 뭉치면 그 모세혈관을 통과 못 하겠죠. 그래서 그 모세혈관이 막힌 부분은 화면에 보듯이 혈관이 뚝뚝 끊어진 걸로 나와요. 근데 억싱 상태에서 한 30분만 지나면 그 혈관이 끊어진 부위가 없어지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길게 이어지게 나오죠. 그래서 어싱이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이게 사진이고요. 그 옆에 이제 뭉쳐있는 적혈구 사진이 바로 옆에 보면 알알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 이거를 이제 그 전기적 힘으로 제타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혈구들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제타전인데, 혈관 내에서 도표에 보면은 어싱 상태에서는 이 제타전이가 아주 그 도표에서 보다시피 툭툭 떨어져요. 마이너스로. 그래서 혈관 내에 흐르는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적혈구 뭉침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뭐 고혈압을 비롯해서 혈액순환 장애라는 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인데 심혈관 질환의 아주 좋은 예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싱은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가장 이상적인 어싱의 형태가 네. 무엇일까요? 어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자연치유법이고 생활건강법이에요. 아주 게으른 자도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맨발 벗고 땅만 대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상적이다 하면 어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실내 어싱과 실외 어싱. 밖에서는 상시로 맨발로 걸으시고, 더운 여름철에는 바닷가 물속에 들어가면 최고의 어싱이 되고, 계곡물에 들어가면 최고의 어싱이 되고, 걷기 힘들거나 움직이기 힘들면 그냥 맨 땅에 앉아서 손도 대고 맨발도 대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뭐 더 이상 충족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아주 쉬운 건강법입니다. 또 하나는 밖에서 어싱을 하는 거는 특별한 경우죠. 놀러 갔을 때 또는 내 집 주변에 맨 땅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많을 때. 그래서 사실 상시적으로 어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24시간 어싱 생활하면 더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 어싱이 생활화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어싱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 어싱에 필요한 어싱 용품을 구입해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이렇게 발판에 놓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잠잘 때, 잠은 8시간 자죠, 보통. 8시간 내내 땅 위에서 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어싱이라는 거는 실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실내에서 적절한 어싱 용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싱은 생활습관병과 관련돼서 고혈압과 당뇨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예.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상적으로 먹고 자고 마시고 자고 이런 일상적 생활에서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병을 통칭해서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이 일체 그 병들은 요즘 생활 습관병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성인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인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 아이들에도 이 고혈압, 당뇨,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생활 습관병을 개선하는 데는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는 거는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좋은 음식 잘 먹어야 되고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어싱이 이런 생활 습관병에 미치는 효과는 고혈압, 당뇨를 연구한 걸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 수년 전에 이런 연구를 했어요. 고혈압 환자의 접시 상태에서 고혈압 환자가 개선되는 그 사례 연구 시리즈로 나온 그 연구 중에 그 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 살펴보시면 6명의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명한 의학자들이 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하루에 10시간씩 이분들은 실내 어싱을 했어요. 수면 밖에 나가서 맨발로 걸은 게 아니고 실내에서 실내 어싱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했습니다. 이 논문 쭉 내려가 보시면 결론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수축기 혈압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완기 혈압을 나타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실험한 내용을 보면 수축기 혈압도 쭉 내려가 있고 이완기 혈압도 쭉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에 보면은 어싱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어싱 상태에서 잠만 자도 이 고혈압을 그 수치를 하강시키는 연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싱은 무조건 좋다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외에는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고혈압에 어싱 효과가 있다 이걸 증명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당뇨도 한번 살펴볼게요. 고혈압하고 당뇨가 우리나라 환자들이 202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만 한 1,200만 명, 그 다음에 당뇨가 600만 명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반 이상이 이런 생활 습관병에 다 노출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중에 고혈압, 당뇨가 가장 많은데 당뇨도 어싱 상태에서는 효과를 봐요. 이것도 이 논문에 이제 여기 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그 스티븐 시나트라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어싱 책의 공동 저자고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예요. 그래서 이분 책이 이렇게 그 어싱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고 이 책이 전 세계 한 20개국에 번역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책이 번역돼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그래서 시시한 이런 의사분이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저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어싱 연구소에 올린 글이 있어요. 호주 의사분 30년째 개업 의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리처드라는 분이 당뇨 환자 25명한테 어싱을 시켰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전부 다 그 발의 마비 증상도 풀리고 그 다음에 그 당뇨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증상들이 개선되는 걸 이렇게 임상 체험하는 것을 그 어싱 연구소에 올린 자료가 있는데 스티븐 시나트라라는 분이 이걸 소개했죠. 글이 기니까 이 앞에만 읽어볼게요. 30년 넘게 개업의로 일하며 당뇨병성 신경장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혈당량을 최적화하거나 그를 통제하는 정도일 뿐인데 그것만으로는 무감각해진 발의 문제를 치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접지는 어싱은 그 딜레마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래서 25명 환자한테 아주 긍정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이분이 봤어요. 이분은 30년째 병원을 운영하는 현직 의사의 입장에서 내놓은 임상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생활 습관병을 고치는데 어싱을 아주 일상 생활 습관으로 함께 하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싱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생활 습관병을 개선하는 데는. 당뇨가 있으신 우리 환우님들은 뭐 발에 상처가 난다거나 몸에 상처 나면 피가 잘 아물지 못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좋은지 알아도 거의 다 못 하십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도 아주 환우분들도 우리 당뇨 환우분님들께서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맨발로 걷지 않아도 돼요. 어싱이라는 건 이렇게 맨살이 땅에 닿는 게 어싱이지 맨발 걷기가 어싱 자체가 아닙니다. 맨발 걷기는 어싱을 하나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집 앞에 앞마당이어도 좋아요. 잔디밭이어도 좋고 맨 땅에 발을 대세요. 발을 대는데 발과 땅 사이에 수건을 하나 까세요. 안전하게 수건을 깔고 그 수건에 물을 좀 촉촉히 뿌린 다음에 발을 대고 앉아 있으면 그걸로 아주 훌륭한 어싱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건에 물을 뿌려줘야 주변에 전자가 모이고 그 전자가 내 발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옵니다. 당뇨 환우분들도 이렇게 어싱을 하면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실내 어싱 용품을 구할 수 있다면 집에서 상시적으로 생활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어싱의 핵심 치료 효과는 네. 어떻게 있을까요? 네, 어싱은 특별한 병의 치료법이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몸의 자연 치유력을 올리고 면역력을 상승시켜서 다양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연 치유법의 일환으로 어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어싱을 하게 되면 핵심적인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활성산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과를 일으키고 염증을 제거하죠. 그래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해서 인체의 생리대사를 촉진하고 수면 장애를 개선합니다. 좋은 잠은 심신 건강에 아주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뇌파를 안정화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인체의 전압을 안정화시켜요. 땅과 동전이 상태를 유지하죠. 어싱 상태에서는. 그래서 인체 전압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실내 공간에서 이제 우리는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어쩔 수 없이 1초에 60번 뛰는 60Hz의 생활 전기에서 나오는 이 저주파성 전자파를 우리는 상시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싱 상태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방어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 예방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라는 거는 우리 세포 발전소라고 하죠. 인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효소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물질이 되는데, 어싱 상태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그 생대사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염증이 없어지니까 만성 통증의 완화가 있고, 당연히 ATP 생체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몸에 활력이 솟지요.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 자기 면역 질환 이렇게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체온 1도만 올라가면 몸의 건강상의 효과가 말로 못하게 여러 가지로 좋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니까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질병 치료에 또는 일상의 생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어싱이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병을 치료하지 않지만 특정한 질병들이 잘 치료될 수 있게 이 어싱이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싱 생활이 아주 일상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아스팔트도 어싱이 될까요? 네, 이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여러 가지 대답들도 있고, 그런데 어싱이 된다는 거는 접당하고 접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론적으로는 접지는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접지는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조건에 맞는 접지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어싱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전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부도체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흠뻑 적셔 있으면 어싱이 잘 되겠죠. 물을 통해서 어싱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기 저항이라는 게 있죠. 그거를 제가 제 책에는 이렇게 전부 그 측정기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는 저항이 얼마, 뭐 마른 땅은 얼마, 그 다음에 축축이 젖은 그 땅, 맨 땅 이렇게 다 그 자료를 넣어놨는데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이제 어싱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내 집 앞 마당에 콘크리트를 깔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수건 깔고 물을 쫙 뿌려놓고 밟으면 콘크리트여도 어싱을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마른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는 어싱이 안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싱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네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인정하고 있죠. 마음의 효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을 위주로 검사해서 인정하는 현대의학에서 플라시보를 인정해요. 그러면 반대로 논 플라시보도 있겠죠.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이거 효과 없다 믿게 되면은. 자, 그런데 이 어싱이 플라시보인가 아닌가는 말이 많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논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미국에서 그 조산아들을 대상으로 병원 입원실 안에서 어싱 상태에서 조산아들의 몸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연구한 아주 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조산아라는 거는 10달을 못 채우고 빨리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병원의 인큐베이터 안에 있죠. 그래서 인체의 그 생리 상태가 온전하게 나온 아이들보다는 여러 가지로 취약점이 많은데 이 아이들한테 어싱을 시켰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은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기타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생리 지표라든지 이것들이 상승을 해요. 좋은 쪽으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다 7달 만에 나온 아이들이 어싱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서 플라시보로 할까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좋을 거야? 7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없죠. 이렇게 객관적인 논문을 통해서도 어싱이 플라시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 약이든 가짜 약이든 내가 믿고 하면은 효과가 상승해요. 이거 증명이 돼 있죠. 그러면 어싱 자체가 플라시보는 아니지만 이러한 어싱에 대한 믿을 만한 자료를 보고 아, 어싱이 진짜 몸에 좋구나라는 그 마음은 긍정적 플라시보가 플러스돼서 더 어싱 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